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죠?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양생투관입니다. 먹는 거, 그리고 수양하는 거. 그 수양하는 게 사실은 얼만큼 중요한지 제가 테스트를 해볼게요. 승현, 이게 뭘로 보여? 오리. 토끼. 오리. 오리로 보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토끼도 보이네, 이제. 나는 토끼. 토끼로 보이는 사람. 예. 이 오리로 보이는 사람은 약간은 좀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부분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기 그거에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테스트인데 꼭 안 맞을 수 있어요. 토끼로 보러 안 먹었는데. 예, 토끼로 보이는 사람은 이제 순하고 잘못하면. 예, 좀 긍정적인 그런 부분에 있는. 자, 이거는 뭘로 보이세요? 돼지? 아, 요 전체. 오신탕. 보신탕. 이제 보신탕을 뭐야? 여기에다가 이제 보신탕 이것저것 이제 넣어가지고 이걸 얼마나 이제 맛있게 하려고 이제 했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도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 예, 요건 사람이고, 예, 요거는 뭐 할아버지처럼 보이고, 요거는 이제 원숭이. 예. 이게 사장 원숭이. 예,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물체라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크게 다르다는 말 안 거죠.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지. 그게 사람은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엄청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싫어하는 거야. 그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예. 똑같은데 예,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이 시각적으로 어떻게 이 비춰지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결혼할 때 눈에 콩깍지가 씌다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콩깍지가 씌는 게 자기 어떤 주관적으로 이제 대상을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아 별론데 이러는데 그 사람을 보면 엄청 이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이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원숭이. 그래서 모든 현상은 하나하나 거죠. 내한테 일어나는 현상 똑같아요.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걸 생각은 하루에도 수백 번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긍정적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죽어야지. 아이고 뭐 좀 잘해서 언제까지 살아서 뭣도 좀 해야지. 이런 생각이 이제 막 이게 하루에도 수백 번씩 교차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잘 이걸 긍정적으로 만드느냐가 병이 치료되고 치료되지 않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변하질 않아. 그런데 생각만 계속 변하면서 자기를 부정적으로 니 왜 그러노? 왜 그렇게 사노?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좀 이따 남자친구도 만나고 좀 지나서 여자친구도 좀 만나고 애들 장가 가는 것도 보고 또 뭐 손주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180도로 바꿔진다니까요. 그게 병이 낫고 안 낫고 차이가 거기에서 생긴다니까. 왜 같은 병인데 어떤 사람은 항암방사능 수술했는데 재발전이 되고 어떤 사람은 멀쩡하고 그게 왜 그렇겠어요? 그 물체가 다른 게 아니거든.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기의 앞으로의 이 진로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런 그림을 저도 처음 딱 봤어요. 이거 보니까
오리 같아. 오리 같아. 자세히 보니까 토끼야. 아, 이게 내한테도 그런 마음이 있구나. 네, 눈을 콕 찌르는 이런 공격적인 그런 게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걸 바로 반성을 해야지. 네, 그거 옆에도 열시고. 모르고 있는 남자네만. 이거, 이거는 할아버지로 이제, 할아버지. 옆에는 원숭이. 예. 이제 원숭이보다는, 그게 이게 이제 똑같은 물체인데, 이게 이제 보는 이 시점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이렇게 따가이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 엄청 예뻐요. 근데 이렇게 까사면도 따가 이래 보면은 엄청 미워 보이잖아. 아, 그래도 예쁜가? 그러니까 그게 이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내가 바뀐 거지. 내가 예쁘게 보고, 좋게 보고, 긍정적으로 보면 이쁜 거고, 아무리 뭐, 이 미인이 있어도 내가 속에서 정화하는 마음 챙겨 이러면은 그게 결국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정신 건강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약이나 치료보다 이 가지고 있는 본래 자기 정신이 어떠냐에 따라서 치료가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 정신 건강을 항상 이제 긍정적으로 하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이 겪어져요. 뭐 여기 계신 분은 또 병이 와서 그러지만은 또 저 같은 경우 뭐 얼마 전에 감사받고 엄청 또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고 또 마음을 처음에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암이 딱 걸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조사를 해보면은 딱 3단계 변화가 있는데 첫째는 부정하는 거지. 내가 왜 암이 걸려? 왜 나한테만 암이 걸려? 분노. 아, 암이 걸린 게 니 때문이야. 남의 원망하고. 그리고 애들 보면, 야, 니 말 안 들어서 내가 안 걸렸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자책도 하는 거죠. 얘 보면, 아휴, 그래, 내가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우고, 뭐 바깥에 자고 이래서 왔겠지. 그러다가, 아이고, 안 걸리면은, 이 절망적인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이 진짜 암일까? 다른 병원 가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심리적인 상태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주위 사람들, 또 자기가 관련돼 있는 뭐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자기가 이제 어떤 이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그 이유를 대부분 내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대부분 남 탓으로 찾는 거예요. 딱 보니까 네가 미워서, 네가 말을 안 들었어, 너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마음이 더 황폐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왜 이 병이 왔는지에 대해서 이제 진지하게 사실은 고민을 해보고, 그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야지 자기가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자기 탓인데 맨날 남 탓이라고 자꾸 이렇게 우기면은 그 병이 낫겠어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이 두 번째는 감정적인 동요. 이제 이게 오면은 이제 이렇게 우울해지는 거죠. 아, 내가 뭐 정말 이 밖에 가서 이
계도해야 되고 뭐 어디 뭐 이 놀러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뭐 누구도 만나야 되고 이러는데 이 암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러니까 막 우울하고 짜증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2차적으로 마음에 이제 병이 또 생기게 되는 거죠. 암만 있으면은 사실 치료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이 암하고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을 같이 이제 치료를 하려니까 치료가 더 안 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스스로가 많이 이 만들어내는 병이고 증상들이거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항상 수양법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법을 누누이 강조를 하잖아요. 그거는 어떠한 명의가 와도 치료를 해줄 수 없는 부분이거든.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고 스스로가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내가 대신 약을 먹어주고 내가 대신 운동을 해주고 내가 대신 음식을 먹어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걸 얼만큼 본인이 이제 잘 깨달아서 하느냐, 그 마음적인 수양이 사실은 암을 이기느냐 못 이기냐 거기에 큰 영향을 주고, 실제로 이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이 부정적으로 이 생각하는 사람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은 유방암이라도 치료율의 차이가 엄청 생기고 생존율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거는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이제 예전에 암이 생겼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이제 탈피를 해서 새롭게 지내느냐, 그게 가장 큰 관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뭐 잠도 안 오지, 또 뭐 이 밥맛도 없지, 뭐 이건 뭐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거는 또 망각의 이런 이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단계 되면은 내가 이제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마음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그래도 죽기는 좀 억울하고 아까우니까 내가 그래 좀 살려면은 좀 힘들어도 항암도 하고 방사선도 하고 뭐 수술도 하게 되면 해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이 정리가 되면서 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나 억울해, 이런 이제 이 반감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이제 이 사라지면서 이제 스스로 자조적으로 이제 위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좀 열심히 해서 잘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 어떤 이 거부했던 그런 이제 이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 과정 이런 것도 하고 이제 스스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이 옆에 보니까 누가 암에 좋다는 거 딱 먹고 이러니까 나도 좀 한번 먹어봐야지, 이러면서 그것도 이제 사고 싶은 이제 욕구도 생기고 또 사서 먹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스스로 이제 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모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잘 하느냐가 사실 또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이제 진단을 받고 너무 이제 정신도 없고 열도 받고 이 정신도 없고 또 앞으로 뭐 이 병원에 이리저리 이제 이 끌다니고 이러면 멘붕이에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그럴 때면은 이제 주위에 이제 정말 조언을 받아가지고 청사진을 이제 딱 이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치료는 어떻게 하고 운동은 어떻게 하고 앞으로 내가 대략은
어느 정도 살 것인데 그동안 뭐 손주도 보고 애들 결혼도 시켜야 되고 또 뭐 이런 부분 이 전체적인 청사진을 딱 자기 나름대로 이 그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적어놔요. 그래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내가 희망을 가져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딱 기술을 해 놓는 거예요. 이 부분이 하버드 의대 종양내과 제롬 그루만 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암 환자를 엄청 많이 봤어요. 하버드 의대 이제 암 환자들 많으니까 하다가 자기가 이제 척추 협사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을 이제 진료를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암 환자들을 그동안 본 사람들을 잘 생각해보고 하니까 그 사람한테 정말 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들을 이제 희망의 힘이라는 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뭐 희망의 힘인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병에 좌절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종양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희망을 정말 내가 사는 이유 그걸 잘 유지를 하면은 암을 녹인다고. 이게 주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목표 의식을 가지고 내가 설악산 저기 그 대청봉인가 그 꼭대기를 가야 된다는 목표가 확실하면은 좀 힘들어도 가다가 좀 뭐 미숫가루도 먹고 뭐 라면도 끓여 먹고 이러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자기가 목표한 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목표가 없이 그냥 산에서 뭐 등산 좀 하자 이러면서 왔다 갔다 좋은데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이 정상을 정복할 수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희망과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이 병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암을 이긴 의사들이에요. 의사들도 암 엄청 많이 걸려요. 그게 이제 뭐 대표적인 여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자기가 암이 걸려보니까 어떤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왜 어떻게 이 암을 이길 수 있는지 그거는 자기가 어떤 뚜렷한 목표, 희망을 딱 세우게 되면은 그걸 위해서 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암도 난다는 이야기죠. 김경수님, 예. 왜 오래 살아야 됩니까? 왜 암이 나와서 오래 살아야 됩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예. 뭐가 있습니까? 김원신 박사가 이야기한 게 오래 사는 건 중요하지 않다. 네. 어떻게 살냐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목표가 있어야 자기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현재에 충실하게 사는. 네, 맞습니다. 현세에 그게 정말 가장 큰 이유긴 하죠. 그러니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은 그때까지 살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부산에서 서울에 정말 이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와야 되는데 중간에 차가 빵꾸가 나면은 뭐 그냥 같으면은 그 중간에 어디 고칠 데 없으면은 자다가 오고 이러지만은 정말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해서라도 해서 끌고 와서 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다 그런 이제 속성이 다 있는 거죠. 이 목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
이 암이 이제는 이제 옛날하고 달라. 아까 상담하신 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암하는 분들을 관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졌을 때요. 그때 자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거지. 보는 자체가. 암하는 분들이 그 지방에서 항암하고 오면은 못 먹고 막 살 빠지고 토하고 또 가끔 서울에서 항암 받고 내려와서 하면은 정말 자기가 옆에 있어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이 암이 걸리고 정말 너무 이제 자기는 겁을 먹었다는 거죠. 옛날 그 봤던 자기가 관리했던 환자들 이 본 게 딱 이 머리에 있으니까 큰일 났다 싶었는데 옛날보다는 훨씬 암 치료하는 게 수월해졌다는 거죠. 옛날에는 오롯이 그냥 병원에서 항암만 하면은 이 항암만 했는데 요즘은 뭐 여러분들 저희 병원에 계시는 것처럼 뭐 면역 치료도 하죠, 온열 치료도 하죠, 뭐 거기에 부작용, 부의성 약 있는 거, 뭐 진통제, 소염제 뭐 얼마나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보니까 옛날하고 너무 이제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정말 자기가 그렇게 됐을 때는 자신이 없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싸워서 이길 만하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아까 하셨어요. 요즘은 이 암이 보세요. 이 국민 기대 수명이 82세일 때 암 이완율이 35%예요.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이 암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더 많아요. 5명 중 3명이에요. 남자들이 더 건강관리를 안 하죠. 여자들은 3명 중에 1명. 네. 이게 사망 원인 1위도 암이에요. 그래도 이 암을 우리는 이겨내고 있고 암은 낫고 있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77.7% 한 8명 정도 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계속 이렇게 이제 올라가잖아요. 물론 뭐 암의 종류라든지 뭐 기수에 따라 좀 다 다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암 환자도 더 많이 생겨요.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좀만 열심히 하면은 옛날에는 정말 서울대 가려 그러면은 이 자기 산 지방에서 1등 해야 되는데 요즘은 한 10등만 해도 자기 동네에서 1등만 해도 서울대 가요. 그만큼 수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처럼 그만큼 노력을 안 해도 조금만 노력을 해도 이 확률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노력을 그것도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노력을 옛날보다 그렇게 죽기 살기 안 해도 이 확률 안에 요즘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나름의 청사진을 잘 만들어서 꼭 이렇게 실천을 해 나가기만 하면은 등수에 들 수 있습니다. 이 안에 들 수 있으니까 열심히 좀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도 있고 희망도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뭐 주위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 암은 불치병에서 만성병으로 실제로 이제 병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간을 그냥 그때 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를 알차게 치료 열심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것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또 책 같은 것도 보고. 그 아침부터 저녁 내자고 아침부터 자고 이러면은 안 되죠. 예, 그런 사람 있어요. 그리고 이 신체의 건강, 물론 이게 암이 줄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결국은 더 중요한 거는 정신 건강이라는 거죠. 그 사람이 그 자기가 살고자 했으면은 살았을 거고, 그렇게 자기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음을 그렇게 먹었기 때문에 예, 결국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묘해요. 칼보다 강하고 돈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 가슴에 들어있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다스려서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잘 유지하는 걸 뭐라 그랬어요? 명시보통 손 들고 누구? 어이구 우리 여사님, 야, 이 항심이라 했잖아. 항심. 예, 선물. 네, 나중에 복 받아가세요. 그래서 이 항심을 유지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련의 가장 시작. 수련의 시작. 이 선물. 네? 우여사 1번 당첨. 마음을, 그걸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엄청 많이 이야기했는데, 감사. 네, 좀 사랑. 비슷한데 아닙니다. 사랑도. 네? 평안. 긍정적. 뭐 비슷하긴 한데 정답이 아닙니다. 이 우리가 마음 수련할 때 뭘 먼저 마음 비슷하게 나오기도 했는데 정신일도 하사무소. 이렇게 정신일도 하사불선을 하기 위해서 뭘 먼저 해야 되는 수양 그 수양을 해야 되는데 심신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걸 심신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죠? 평정심 말고 그냥 해주세요. 호흡이라 그랬잖아요. 호흡을 먼저 가다듬어야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그래서 복식호흡을 제가 하라고. 누워있으나 앉아있으나 너무 쉬운 거지 그거. 그래서 여기 이제 암을 이기신 분들이 이분은 이제 간암 진단을 아까 6명 중에 한 분인데 김종진 원장이라고 해요. 네. 이분은 이제 암이 불치병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암 환자의 심리 상태를 잘 다스리는 게 첫 번째라 그랬어요. 암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정말 이 청사진을 멋지게 그려서 그걸 잘 실천해서 암을 이길 수 있을까? 이 첫 번째가 본인의 암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이게 연기암인데도 자기가 초골병 걸린 것처럼 막 생각하고 행동하고 이러면은 실제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병은 요 정도니까 내가 좀 안심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아이고, 암이니까 나 막 이 옆에 신랑한테 니 때문에 걸린다 막 이렇게 막 짓듣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예. 근데 본인의 암이 좀 중요해요. 그런데도, 뭐, 그냥 시간만 가면 낫겠지. 이건 또 아니거든요. 이게, 내가 좀 중하니까 시간을 이렇게 좀 배분을 해서 잘 활용을 해서 암에 대처해서 이길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기반, 근거가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정신적으로 이제 너무 힘들면은 작년에 여기 있는 분 아실 건데 저한테 상담이 와가지고 자기 정말 자기 죽고 싶고 자기를 그렇게 만든 사람 죽이고 자식도 죽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망쳤다. 자기 살고 싶지 않다. 제가 들으니까 성불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김정일 신경정신과, 저하고 좀 친하신 정신신경과 원장님 계셔가지고, 거기 이제 모시고 갔어요. 제가. 진짜 어떻게 될까 싶어서. 그래,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원장님하고, 이제 어떻게 상담했는지 충분히 이제 상담하고, 자기가 한 반 정도는 풀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와서는. 그 뒤로는 죽인다, 죽고 싶다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잘 치료받고, 지금 어디 전원주택 가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지내고 있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런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거는 그 정도 심하면은 이게 어떤 수양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좀 신경정신과에 제가 이 의뢰를 해드릴 테니까 가서 정말 상담 받아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분도 자기가 그 상담 받고 저한테 한 반은 풀렸다고, 후련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무 이렇게 가슴에 맺힌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하세요. 제가 바로 전화해서 잡아 넣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이 살아가면서 이 스트레스 관리,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영화도 나와 있어. 유아인 관련돼 있는 영화인데. 이것도 뭐 어떡하지? 유아인. 재벌집 아들이야. 재벌집 아들이, 재벌집이니까 해달라는 데 다 해줄 거야. 이러면 해줘. 시켜줘. 밥도 먹여줘. 다 해주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거야, 스트레스가. 뭘 해주는데 안 돼. 안 해. 어떻게 해. 이래야지 스트레스 생기는데. 모든 걸 옹냐옹냐 하면서 다 해주는 거죠. 응? 의욕이 없어. 의욕이 없어져. 생활에. 그럼 뭐 하겠어요? 백수. 그럼 마약을 하겠다. 이 스트레스가 없으면은, 마약을 하겠다. 그래서 재벌 2세들이 대부분 하는 게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돈으로 다 해결된다고 이런 잘못 생각을 하니까 마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암은
이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정말 이 어떤 희망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력. 예. 그것만 있으면은 암이 아무리 무섭다 하더라도 예, 다 나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것으로 시간이 너무 오버돼가지고 10분이 오버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